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일정은 특강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경주대학교 이강식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천재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을 주제로 특강을 청해 듣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래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2022년 대한사랑 세계환단학회에서 개최하는 대한국제학술문화제에 참여해서 이렇게 특강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강의하면 제일 좋겠죠. 전 경주대학교 명예교수고 경영학자 그리고 경영학 박사 이렇게 직함이 나와 있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직함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나는 이강식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 제목은 천재자 동명성제 추모왕의 강세와 승천 국강상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비에 기록된 고려 전 천신교의 핵심 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상당히 깡충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쓰면은 좋은데 쓰다가 이 논문이 자기 스스로 자가 증식을 해가지고 논문이 상당히 좀 방대하고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자, 첫 말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만은 두 개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려 전의 국호 고전과 천신교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려 전이라 하면은 추모왕의 고려를 말하는데 실제로 세 글자로 발음을 한단 말이죠. 그 세 글자 국호라는 건 동양의 전통적인 역사 문화 상식으로는 그게 사실 있을 수 없는 국명입니다. 원 국명은 고려다 이거죠. 고려 이외에 다른 국명이 있을 수가 없고, 고려도 발음을 고려라 하는 이외에 다른 발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역사 문화 전통을 모르고 하는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확실하게 고려는 고려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고려의 천신교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태조 왕건 대왕의 후고려와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전이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고려 전,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추모왕의 고려를 말합니다. 고려전. 그리고 태조 왕건님의 고려는 후고려입니다. 그래서 그 국호를 고정하는데 이 부분이 좀 길게 됐습니다. 그 보면은 재밌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의 종교는 천신교다 이죠. 고려의 국교는 천신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기로 하고, 그럼 천신교의 핵심 교리가 뭐냐? 강세와 성천이다 이죠. 그럼 그걸 어디에 잘 기록이 됐냐면은 국강상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비의 자료 핵심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강세와 성천, 요거는 이제 천신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계속 한번 봅시다. 근데 강세도 그냥 강세를 하는 게 아니고, 성천도 그냥 성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강세와 성천이 아주 천신교의 핵심 원령 교리로서 국강상 관계토경 평안 호태왕비에 잘 기억이 됐으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전의 왕의 이름이 추모왕이다. 이게 추모왕. 그럼 추모왕이 무슨 뜻이냐? 그 잘 지금까지 해석을 못 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보통 주몽이라 하는데 뭐 활을 잘 쏜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 왕의 이름이나 시호를 뭐 활 잘 쏜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쓸 수는 없고, 여기서는 고려가 천신교고 이름도 고려다 이거죠. 그러면은 왕의 이름도 반드시 뭡니까? 이렇게 하늘 머리 왕이다. 그러니까 추는 하늘이고
모가 머리다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왜 추가 하늘이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좀 탐구해야 될 조금 작업을 해야 될 과제다 이거죠. 그러면은 고려전의 천재자는 이미 국강상, 광개토경, 평양호토양비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재자는 만들고, 이 천재자면은 이분은 이제 신인이다 이죠. 신인 추모왕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고려 후로 가면서, 그러니까 고려 말기로 가고 고려 전의 그 개념은 이미 나왔겠지만은 고려 후, 그러니까 왕건 대왕님의 후고래 가면은 이분이 이제 성인, 동명성제가 된다 이거죠. 동명성제. 그러면은 천재자와 성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종교적인 사상, 개념 이게 전혀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은 천재자는 신인이고, 신인은 뭐냐면은 그 신의 아들이다 이거죠. 천재자, 천재, 신의 아들이고, 그건 신이다 이게 신. 신과 인을 겸한다 이거죠. 신과 인을 겸하는 신인이고 신겸인이다 이거죠. 신이 이 땅에 강세했단 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신인이란 말입니다. 신인. 근데 성인은 그게 아니고, 성인이나 선인은 그게 아니고 인간이다 이죠. 인간. 이 깨달은 인간이다 이죠. 그리고 위대한 인간. 그리고 아주 성인, 성스러운 인간. 인간은 어디까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신이 아니면 성천을 합니까? 뭐 하죠? 하면 안 되죠. 인간이니까. 성인과 신인과 선인은 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것이 신인과 성인의 차이. 이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신인과 선인. 이름이 비슷하니까 신선을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그게 같은 개념이 아니고 사실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실제 뜻하는 바는 뭐 고귀한 인물이다 하는 것은 같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신인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인 강세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분이 붕어하시면 어떻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거죠. 그게 성천이다 이게 성천. 성천이 그냥 내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성천이 아니고, 이 천신교의 성천의 핵심 개념은 육신 성천이다 이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실제로 육신 성천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 해석에 따라 다르죠. 육신 성천 하신 분은 서구 기독교에도 있고, 추모왕께서는 육신 성천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겠어요? 그 책에 기록된 게 육신 성천을 했다 이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육신 성천을 뭐 하면 어떡하냐? 그건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성천인데 육신 성천도 있고, 그 다음에 영만 성천하는 수도 있고, 바게크스 크스가는 어떻습니까? 육신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진짜 올라가 보면 어떻습니까? 곤란하다 이거죠. 왜? 다시 내려왔습니다. 육신이. 그래서 5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올라가다가 왜 내려왔죠? 그냥 내려와야 능도 만들고 또 제사도 지내고 길이 후손이 어떻습니까? 기념을 할 거 아닙니까? 천재자 신인 추모왕처럼 하늘로 육신을 갖고 올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무덤이 없잖아요. 무덤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곤란하겠죠. 교리상으로 보면은 동명성제의 현재 왕릉은 육신은 없는 형태의 중요한 물건을 넣어서 만드는 그런 형태의 능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 왕릉이 육신이 있으면 육신 성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교리상으로는 딱 그렇게 됐어요. 그럼 서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육신 성친을 했죠. 하면 어떻습니까? 무덤이 없잖아요. 서구 기독교는 무덤이 없고, 다만 뭡니까? 그 성친한 자리에 교회를 세워놨단 말입니다. 무덤이나 그 육신은 없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 없는 이유를 이해하겠어요? 그건 천신교의 핵심 교리에 따른 겁니다. 강세도 그냥 육신으로 내려왔다 이게 아니고, 강세에는 뭐가 따라간단 말입니까? 동정녀 강세단 말입니다. 동정녀. 천녀의 몸에서 신이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강세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동정녀 강세입니다. 동정녀 강세는 서구 기독교에서 상당히 논쟁이 되는 주제 아닙니까? 그러면 선도신문은 어떻습니까? 선도신문은
선도신문도 그 기록에 보면은 부군이 없이 잉태를 했다. 이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부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부군이 없이 잉태하셨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동정녀 강세 사상이다 말입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왜 부군이 없느냐? 그게 이제 동정녀 강세 신앙이다 말입니다. 이게 천신교 핵심 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신라를 봅시다. 박익거스 거사관께서 동정녀 강세를 하셨죠. 강세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일신강충, 정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을 다 하셨단 말입니다. 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천신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잖아요. 인간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 올라가셔야 되는데 자기 육신을 가지고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익거스 거사관은 하늘 올라가셔가지고 자신의 육신 성체를 보이고 도로 이제 그 육신을 내려왔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무덤을 만들고 왕릉을 만들고 황릉을 만들어서 이제 후손들이 그 뜻은 기린단 말입니다. 고려 전에 천신교 경영학, 천신교 경영의 미래 향방. 그럼 우리가 이제 과거 천신교가 지금 그 기록과 자료가 한 2000년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2000년 사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천신교를 분석할 수가 있고 그 천신교 경영학이 어떤 의미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과제와 교훈은 뭔가? 천신교가 좋죠. 천신교는 좋은데 천신은 좋고 천재도 좋고 화인 천재도 좋은데 다만 뭡니까? 그 천신교를 믿는 사람은 일반 신도다 말입니다. 성직자든 신도든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도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문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신교 경영의 미래 향방까지 지금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겠죠. 그래서 고려는 이도흥치의 훌륭한 건국 이념을 갖고 있다. 이도흥치. 요거는 이제 추모왕의 유훈 또는 추모왕의 건국 이념입니다. 자기 아들 유리왕께 전달한 건국 이념이면자 유훈이자 경영 이념이죠. 요건 딱 나와 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호태 왕비에 딱 나와 있는데 다만 요 여자가 이제 사람들이 좀 이문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자냐 흥자냐. 근데 흥자가 맞다는 것은 뭐냐면 요거는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에 계이 승인 흥치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딱 여들었잖아요. 흥치지. 요 흥치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흥자가 맞다. 일단 여자는 문헌상으로는 증거하기 어렵다. 실증하기 어렵다. 문헌상으로는 흥치다.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함으로써 두 전후 고려를 합하면은 영년 1178년에 거대한 제국을 형성했단 말입니다. 우린 자꾸 앞에 세 글자로 부르고 뒤에 고려라고 부르니까 자꾸 떨어진 걸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중간에 물론 통일신라라는 텀은 있지만은 그 고려는 정고려가 후고려로 개성이 됐단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천안, 후한 연결돼 있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중간에 사실 신이 있다면 신나라가 있지만은 뭐 신나라는 없는 걸로 하고 전후 한을 한이라 한단 말입니다. 이 고려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고려와 후고려가 개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후 고려를 보면은 1178년에 저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 정고려로 입장에서 뭐 섭섭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후고려가 개성해가 충분히 그 뜻을 이어갔단 말이죠. 발음도 요새 자꾸 엉뚱하게 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고려는 고려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코리아가 원래 발음이 뭡니까? 코레다 이거죠. 지금은 코리아라 하죠. 그럼 원래 이 발음을 기록했을 때는 코리아라 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이게 지금 KOREA로 했겠습니까? A도 없어도 되잖아요. 뭐 코리아를 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굳이 이 A를 한 거는 이게 복모음이다. 복모음. 복모음이 원래 려음이기 때문에 려로 발음하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가 많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전통적으로 다른 발음으로 분리를 하던 게 이유가 없고
이것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 이름도 고려가 두 글자 이름을 쓰고 동의국의 국호는 두 글자입니다. 모든 독립계통의 국호는 두 글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흉노, 돌걸, 말갈, 거란 전부 두 글자잖아요. 왜라고 하다가 자기들이 우리가 두 글자로 해야 된다. 그래가 일본어로 바꿨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왜 그럼 다른 글자 안 쓰고 자기들 좋아하는 화 이걸 안 쓰고 일본어로 바꿨느냐? 두 글자 이름 써야 된다. 그래야 중국 이외의 나라는 두 글자 이름 써야 된다. 그래서 두 글자 쓴 거예요. 이게 이제 천자가 꼭 외글자 한자를 쓰고 동의국은 제국국가니까 두 글자 쓴다.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역사 문화 전통적으로 중국은 원래 한 글자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가 나오면서 계속 천자가 됐단 말입니다. 황제국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글자가 굳어진 거고 우리는 두 글자로 계속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글자 되는데 원래 우리도 한 글자 썼단 말입니다. 원래 우리도. 여러분 황국 해보세요. 황국하면 환이잖아요. 환이 한 글자단 말입니다. 최초의 우리의 고대 국가는 한 글자단 말입니다. 한 글자. 자, 두 글자 생각하는데 그건 두 글자를 맞춘 거고 원래는 환이다. 이제 한 글자입니다. 그게 세계에서 최초의 황제, 천자 국가다라는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 신시 생각해보세요. 신시도 시는 시티다 말입니다. 사실 그게 국은 국인데 그래서 그 자를 떼면 신이 남잖아요.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글자 이름은 사실 신라가 한 글자입니다. 라는 나라라니까. 그럼 앞에 나는 신자. 그게 나라 이름이다 말입니다. 근데 또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서 보기로 하고. 신라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고려백기는 두 글자고. 신라는 한 글자인데 신라로 해가지고 두 글자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와닿는 이름은 뭡니까? 대진이죠. 대진. 대진 앞에 대자 때문에 진 한 글자다 말입니다. 그 대진이 건국될 때 대진 태적께서 진이라고 해가지고 한 글자. 그러니까 우리는 천자 황제 국가다 이 말이죠. 그럼 대진이 천자 황제 국가로서 한 글자 썼는데 주의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까? 안 해준다 이죠. 이거는 원래 두 글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두 글자니까 두 글자 쓰시오. 이렇게 이제 서로가 외교적으로 합의가 된 건지 그래서 발해라는 이름을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발해. 그래서 발해가 돼서 사실 두 글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대진, 진 한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글자 이름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대한제국의 제국을 떼고 대자를 떼면 한이 하나 딱 남잖아요. 그 한으로 한 이유가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우리가 황제국가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 글자 이름을 쓰겠다 이 뜻이에요. 이때 박수 한번 쳐야죠. 박수 한번 치시죠. 고종 황제께서 박수를 한번 치시죠. 그래서 고종 황제께서 사만이라는 이름을 선명하면서 한이라고 했답니다. 한. 그 한은 한 글자, 외글자, 이제 황제, 천자, 하늘의 제사 지내는 천자국이다. 그래서 한 글자 이름을 썼다 이게요. 그 한 글자 이름을 계승한 게 누굽니까? 대한민국이다 말이에요. 대한민국. 대한의 대자 떼고 민국 떼면 한이 남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천자 황제를 뜻하는 외글자 국호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기쁩니까? 그죠. 박수. 우리 역시 여기. 그러면은 고의 중간에 이름이 들어가는 이 세 글자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세 글자 이름은 모두 고려 후에 이후에 판본상의 문제로 본다 이죠. 김부식 선생의 삼국사에도 사실 이 세 글자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거는 과연 김부식 선생이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면 조선시대에 재판각 될 때 그 세 글자 이름을 썼겠느냐 하는 이게 이제 관건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김부식 선생의 고려는 누굴 개성했습니까? 정고려를 개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려가 고려를 개성했는데 앞에 고려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고려가 개성해가지고 우리는 고려다. 그 안에 손장군한테 큰 소리 빵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받아냈잖아요. 받아냈는데 그 앞에 자기가 개성한 나라 이름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날 문제도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고려 시대에 고려인들이 앞고려를 세 글자로 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큰일 납니다. 그걸 쓰면은 당장 땅 다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왜 내놔야 되죠? 왜 거란의 손장군이 아주 천마디의 땅을 주고 갔습니까? 물론 이제 자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자기들도 바쁜 일이 있고 하니까 내정에서 또는 외정에서 자기들 바쁜 일이 있고 하니까 외교적으로 막 잘 이야기되면 간다 이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침략했잖아요. 엄청나게 침략했죠. 그때는 또 이제 사이가 깨졌다 합니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야 되는데 서로가. 그 왜 그렇게 손장군이 그렇게 쉽게 물러갔느냐? 서희 장군이 우리가 고려를 개성해서 하니까 서희 장군이 우리가 고려를 개성해서 하니까 손 장군이 알았다 잘해보자고 갔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가 거란이다 말입니다. 거란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란이 뭐가 떠오릅니까? 직관적으로 뭐가 떠오르죠? 고려와 거란 어떻습니까?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거란도 고려를 개성해서 자기들이 컸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가서 요로 바꿨죠. 근데 거란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거란이 바로 고려란 말이에요. 거란이 그 뜻이 고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희 장군이 가가지고 당신들 거란도 고려고 우리 고려도 고려인데 고려끼리 싸울 필요 뭐 있나? 사이좋게 지내자. 이래 말하면 어떻습니까? 거란 장수가 싸울 수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일단 외교적으로는 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이렇게 풀어가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란도 여로 가고 고려는 고려로 남고 서로가 이제 친절하게 잘 하면 된단 말입니다. 고려 전은 고려 후가 개성했고 고려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이유가 없고 김부식 선생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환난고기에는 세 글자로 나왔습니다. 환난고기는 누가 썼습니까? 조선시대에 이맥 선생이 썼다고 합니다. 그 조선시대에 오면은 전고려와 후고려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고기에는 세 글자가 됐답니다. 그럼 판문상의 문제다 이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이름이 구분하기 위해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난고기도 읽어보면 고려란 말이 나옵니다. 환난고기에도. 대부분 고구려로 다 바꿨어요. 바꿨는데 못 바꾼 몇몇 기질이 나옵니다. 그럼 바꿀 수 없는 특수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까요? 이 연구의 목적은 추모왕의 고려가 원뜻이 하늘이다. 고려가 하늘이란 뜻입니다. 이 퍼뜩 이해가 옵니까? 직관적으로 보세요. 고는 뭡니까? 저 높은 골자입니까? 높고 아름답다 합니다. 그럼 높고 아름다운 게 하늘밖에 더 있나요? 근데 고려 발음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려 발음도 뜻은 고려가 한자로서 고려다. 그럼 하늘 같다. 그럼 발음이 이게 일치를 합니까? 고려가 어떻게 하늘이 됩니까? 하늘이 어떻게 고려가 되죠? 개검하다, 개검하. 이 환난고기도 나옵니다. 개마고온이 환난고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마라고 나옵니다. 해마. 개와 해가 음이 교차한다는 말입니다. 해가 개검화되면 개가 되고 개가 이제 원발음대로 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제 한자로 차지할 때 고려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발음이 역시 하늘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고려가 뜻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이게 발음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게 의미가 있느냐? 사실 알고 보면은 발음은 고려가 맞고 다만 문제는 뭡니까? 고려 시대에 그게 정고려죠. 정고려 시대에 그분들이 한자로 고려라고 써놓고 발음을 고려라고 했느냐? 이건 전혀 별개 문제다 이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라고 쓰죠? 왜? 그리고 뭡니까? 대화라고 쓰죠. 그러면 일본이라고 쓰죠. 근데 일본 사람이 읽기는 어떻습니까? 왜도 뭐라고 읽습니까? 야마토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대화라고 써놓고 야마토라고 읽고 일본이라고 써놓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야마토라고 읽는다 이죠.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쓰기는 한자로 쓰고 읽기는 자기 발음대로 읽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 전통 일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물을 뭐라고 씁니까? 쓸 때는 한자로 수라고 쓰죠. 그럼 그 사람들 수이라고 읽습니까? 우리처럼 수라고 읽습니까? 그렇지 않고 수라고 쓰고 읽기는 어떻습니까? 믿죠. 이런 식으로 읽죠. 믿죠. 물이잖아요. 믿죠. 물이잖아요. 우리는 물
묵도 쓰고 수도 쓰고 이제 분리됐단 말입니다. 한자도 분리됐고 또 한글로도 분리가 됐단 말입니다. 그 일본 사람은 아직 분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 전통을 지키는데 일본은 이제 한화, 중국화가 덜 돼가지고 섬이 있으니까 자기들 문화를 지킬 수 있었고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고대 발음은 이제 지금 이제 알아보기가 어렵다 말입니다. 어려우나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죠. 추정을 합니다. 고려는 고려라고 읽어야 되고 그 뜻은 실제 고려인들이 읽었을 때는 그게 고려라고 읽지 않고 하늘이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 계속해서 봅시다. 신인이라는 것은 천재자라는 것은 국강산 광개토경 평양호태강비 기록으로 충분히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고려 전국의 고정 황국부터 볼까요? 황국은 천산에 있고 파내류 산하에 있다. 파내류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하늘이죠. 그렇잖아요. 천산을 환단 고기에 그 저자들은 파내류라고 읽었다 합니다. 그럼 파내류가 뭡니까? 파내류 그게 하늘이잖아요. 이해하겠죠? 이 하늘이다 말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 지금 어딨냐? 현실 지명으로는 파미르 고원이다. 그러면 이 파미르 고원에 따라가는 천하가 있죠. 북해. 북해는 어딨냐? 그 북해를 못 찾아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파미르 고원 옆에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어요. 타린 분지입니다. 타린 분지인데 그 타린 분지가 1만 2천 년 전에 아마 그게 호수 북해 아니었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그 지도에도 그게 조금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화는 하늘나라다. 천국이다. 역사적으로는 천국이고 종교적으로는 천신국이죠. 그러면 그 환희는 뭡니까? 하늘 임금이다. 천신이면서 하느님. 그럼 요거는 이제 보통 지금 이제 한국을 연구하는 분이 많은데 한국을 연구하려면은 반드시 요 내 논문을 봐야 됩니다. 한국의 국이 거란 소자에도 나오는 국이며 그 뜻은 국으로서 황국이라는 변정. 요 이제 세계 환단학회지. 이 참 명학회지죠. 요 사학은 1호에 딱 논문 실려 있습니다. 5년 전 낸 논문인데 한국을 연구를 하려면은 선행 연구로서 꼭 요 논문을 봐야 됩니다. 요 논문을 봐야 한국이 맞다 안 맞다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아무 판단 없이 무조건 한국이다 이래 연구하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논문이 나왔으니까. 파미르가 이제 그 파는 하늘이고 내가 해석하기로 이제 파는 하늘이고 미르는 마루 머리다 이거죠. 개마고원과 같은 겁니다. 해마고원, 해 하늘, 마루잖아 마루. 하여튼 요 파미르를 하늘 마루라고 해석한 거는 이제 내가 처음이긴 하지만은 요것도 요거지만 이번에 나의 신설은 뭡니까? 파미르는 미르가 하늘인데 미르가 용을 뜻한단 말입니다. 용. 미리네 하면 뭡니까? 은하수잖아요. 용하. 중국 사람은 그 한으로 쓴다고 합니다. 한. 우리가 한강 하면 사람들이 자꾸 뭐 중국 한나라하고 관계 있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이나 우리나 한 하면 뭡니까? 그게 은하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하늘의 은하수. 그게 파미르고 이 땅의 은하수는 서울에 있는 한강이다. 이제 한강. 이해하겠어요? 그 한강이 은하수고 그 은하수가 뭡니까? 용하다. 이게 용하. 서울이 한성이잖아요. 은하수 도시입니다. 은하수 도시. 이해 되겠어요? 그 용산 옆에 강이 있어요. 실제로. 용산강이 있습니다. 용산강이 있고 용산이고 한강이 은하수고 은하수가 미리네 용하다 이거죠. 미리네 용하입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용이 있고 용하가 있고 용산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의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의주. 그게 예의도다 말입니다. 예의도. 왜 되겠어요? 그게 한 세트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한성이다. 한성. 이 은하수 도시다. 용도시다. 용도시. 그러니까 지금 SY 대통령께서 자꾸 용산으로 가려고 한다. 그게 한강으로 가는 거다. 은하수를 이제 구현한다 이죠. 용을 구현하는데 그러면 이게 한강이 그럼 단순히 한강으로 가느냐? 내가 볼 땐 그게 아니고 요 이제 은하수 예의들 쭉 들어서 요 SY 정부가 뭡니까? SY가 충청도 분이죠. 충청도는 백제다 이게 백제. 백제가 그럼 어디서 왔단 말입니까? 백가제해.
지금 이제 저 산둥반도 과거 중국 치면 이제 제 요소 진평에서 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오기 전에 어디로 왔겠습니까? 여기 장강 하류죠. 장강 하류에서 쭉 올라가면 장강 상류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장강 상류에 가면은 한강이 있단 말입니다. 한강.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 장강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장강 상류를 쫙 따라가면 한강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한강 위에 뭐 있어요? 태백산이 있고 그 위에 뭡니까? 서안이 있고 그 옆에 한우국 지금 한성이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냐면 양산. 그 섬서성 서안 옆에 양산이 있습니다. 그 양산에서 다 출자했단 말입니다. 언제? 뭐 출자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살기는 시경이 약 한 3,000년 BC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3,000년 전에 그 기록의 시경인데 그 시경에 보면은 양산에 한우국이 있었다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양산에 한우국만 있었는 게 아니고 그 기록에 보면은 뭐가 또 있었단 말입니까? 한우국도 있고 그다음에 추국, 맥국, 북국, 예국 이 등등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황하강 중류, 섬서성. 그 조금 더 동쪽으로 하면 이제 나급. 나급은 우리하고 무슨 관계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SI가 자꾸 용산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 그 자기 원 고향을 찾아간다 이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용이 돼 가지고 이제 쫙 찾아간다 이거죠. 한강으로, 은하수강으로, 태백산으로. 시경으로 보면은 이 우리 그 고대 동이국이 서안 근방에 다 있었다 합니다. 일단 BC는 1,000년, 지금은 3,000년 전에. 이제 뭐 좀 이해 갑니까? 왜 한강이고 왜 한성이고? 그러면 본따가 이름 지은 게 아니고 자기 옛날 고향을 쓴다고 합니다. 그 왜 그분들이 그 산에서 이까지 왔을까요? 그 이제 홍익인간 경영사상을 이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이쪽으로 왔답니다. 왔는데 파미르 공원에서 이제 처음 출발해서 남쪽으로 남천을 했다 이죠. 그럼 동천을 한 사람도 있겠죠. 논문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듣던 소리가 같으면 그 논문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사기예요, 사기. 똑같은 걸 왜 발표해요? 그건 사기고 그거는 이제 저술할 때 하는 거고 논문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그게 논문이 된단 말입니다. 학자는 자기가 배운 것을 논문으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연구한 것을 써야 된다 이거죠. 교수는 자기가 배운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배운 것을 가르쳐야지 자기가 안 배운 걸 가르친다든지 배운 거 외에 딴 걸 가르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신시는 이제 신의 도시죠. 뭐와 관계 있느냐면은 이제 시는 푸르하고 관계 있습니다. 흰 푸르에서 신시로 차자가 됐다. 그래 나는 그래 보는데 그거는 이제 좀 계속 봅시다. 자, 여기 신라에서 뭡니까? 서다불을 하면서 회부리가 나오고 쭉 양부가 나오죠. 요 양부. 신라 육부 중에 3개가 양부다 말입니다. 그럼 그 양부가 어디서 왔느냐? 아무도 지금 말을 못하고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내가 처음으로 신설을 냈습니다. 새로운 학설을 냈는데 중국 양산에서 왔다 이거죠. 중국 양산에서 출자해가지고 이 지난 사람들은 쭉 황하강을 따라서 쭉 와서 중국 북경 탁수에 왔다 합니다. 그게 최치원 선생이 말했는 탁수다. 이 탁수. 그 내가 이름을 붙였어요. 신라 탁수 출자론이라고. 탁수에 오기 전에는 양산에 있었다. 이게. 양산 출자론. 동이국 육천론. 그 양산이 지금 양부, 사랑부, 모량부의 그 양부담이죠. 나도 강당 사학입니다. 나도 32년간 강단에서 있었어요. 내가 교수로서는 환당 고기를 사료로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논문을 쓴 최초의 사람이다 말이죠. 사료로 하는 건 역사로서 썼다 이거죠. 역사 사상으로서 썼고 그래서 쓴 사람이 대한민국 교수 중에는 내 생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쭉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되는데 푸르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고대 도시는 이름을 뭐라고 했냐? 푸르라고 했다. 푸르가 시입니다. 그게 부다 이죠. 한자로 찾아했을 때 부로 찾아했고 이 부는 오부, 뭐 점도부, 사량부, 부로 남았다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재무부, 인사부
그 부가 고대의 푸르에서 왔답니다. 우리만 온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쿠알라룸푸르, 콘스탄티노플, 이스탄불, 이게 전부 푸르에서 난 거다 말입니다. 이게 지금 황국어입니다. 황국어. 자, 그럼 조선은 보통 이제 아침의 선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물론 그거는 그거죠. 그런데 조가 무슨 뜻이냐? 아침이냐? 아침은 아침이죠. 그런데 조가 이제 금이라는 뜻입니다. 금. 아침에 태양이 탁 뜨면 어떻습니까? 태양이 뭐로 보입니까? 황금으로 보이잖아요. 그게 황금색이에요. 그러니까 황금 아침 하늘 국가, 그게 이제 조선이다 이죠. 그럼 왜 황금이 왜 조가 됐냐? 황금이 금이 국외음화되면 진이 된다 이죠. 진이 이제 뭡니까? 아침조로 차자가 됐다 봅니다. 조선 선은 뭡니까? 선은 환이란 뜻이에요. 한. 진조선 진한은 금한이란 뜻입니다. 금한. 그래서 그 진한이 신라로 왔잖아요. 신라로 와서 신라에 뭡니까? 황금 문화가 꽃 피웠잖아요. 그리고 신라의 김씨들이 이제 꽃을 피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추적해 가면은 자, 신라가 금 문화가 발달했다. 금이 그게 음화로 하면 진이다. 그러니까 진한이다. 그럼 진한이 진조선이다. 진조선이 뭡니까? 조선이다 이거죠. 진이나 조나 금이나 다 같은 뜻이고 같은 발음이에요. 발음은 이거 직관적으로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당군도 환인, 환웅이나 당군이나 같은 말입니다. 당군은요 이제 다는 뭡니까? 택리가 하늘이고 군은 고도 아들이고 왕금은 이제 선우. 그러니까 왕이란 뜻이죠. 황제, 단우. 그 요거는 삼국사에도 나와 있어요. 요거 이제 단으로 쓰고 발음은 선으로 하는데 단이나 선이나 같은 발음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얼음폰 인상 얼음폰 꺼내보세요. 자, 꺼내보세요. 꺼내가지고 자, 별세폰 인상 별세폰 꺼내서 괜찮아요. 꺼내세요. 우리 이제 실험을 한번 해봐야지. 여기다가 생크라고 타자 한번 주세요. 생크, THANK. 얼음폰 있으면 꺼내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발음이 나오죠. 자, 영국식 발음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미국식 발음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식 발음. 발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생크가 뭐로 됐죠? 땡크가 됐죠. 그러니까 시어덤이 어디로 갔다 말입니까? 디귿음으로 갔다 말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철자, TH를 쓰면서 영국은 생크가 되고 미국은 탱크가 된다. 탱크. 그러니까 환이 산이 됐다가 뭐가 됐답니까? 단이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이나 산이나 단이나 같은 발음이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발음의 문제다. 이게 발음. 같은 단어고 같은 철자를 쓰면서도 발음이 이렇게 달라진다. 이거. 달라지니까 그걸 각자 이제 찾아했다. 이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환이나 단이나 선이나 같은 발음이다. 이거죠. 흉노가 무슨 뜻이냐? 이게 세계적으로 학회에서 이문을 갖죠. 흉노가 무슨 뜻일까? 흉노는 하늘이란 말입니다. 순수 우리말. 하늘입니다. 하늘. 흉노 하늘. 직관적으로 옵니까? 옵니까? 흉노는 순수 우리말로서 한국어로서 동이국어로서 하늘이란 뜻이다 말입니다. 하늘. 이건 뭐 정명이나 논증이나 변증이 필요 없고 자명한 진리로서 직관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말입니다. 흉노는 한국이다. 흉노는 동이국이다. 요거 이제 세계 학회에 보고해야 될 중요한 나의 학술이다 이거죠. 신라는 역시 한국 신시 조선을 개성했고 이분들은 어디로 내려갔느냐? 기련산맥으로 그것은 남하를 했다 이죠. 남천. 신라의 다른 말이 계림이죠. 계림. 신라의 원래 국호는 계림입니다. 계림이 뭡니까? 이를 직관적으로 뭐가 떠오릅니까? 고래가 떠오릅니까? 그 계림이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 신라도 하늘이란 뜻이에요. 진한 아까 얘기했죠. 진한은 금한이고 금한이 진한이 되고 진한이 조선이 됐다 이죠. 원래 경주에 그 이제 사금이 난다 이죠. 그러면은 고래가 왜 하늘이냐? 자, 요 지도를 하나 갖고 왔죠. 자, 봅시다. 여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천산 기전산이라 보이죠. 천산 기전산. 천이 하늘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전이 하늘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흉노가 있죠. 요 흉노국어로 기전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기전이 왜 하늘이죠? 그 기전이 하늘이니까 고래가 원래 하늘이다. 이해 되겠어요? 고 지도에 나오잖아요. 기전. 자, 그래서 하늘산이 천산이 되고 천산이 흉노로 기전산이 되고 그럼 지전산, 치전산 지금은 이제 치련이라고 말한답니다. 치련산, 흉노, 고려
같은 말이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고시는 우리가 흔히 성으로 고시는 뭡니까? 하늘이란 뜻입니다. 고나 해나 부여나 다 하늘입니다.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여는 분류에서 나왔어요. 분류를 비류라고 읽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분류인데 분류가 돼가지고 리을로 타락됐어요. 그럼 부여가 됐다 합니다. 부여가 내나 역시 하늘이란 뜻입니다. 요 미추홀 마한이 이제 미추홀이 또 마한의 땅인데 요 미추가 뭡니까? 요게 역시 용이란 뜻이다. 용하늘. 그러니까 미추홀이 있으니까 이제 서울이 자연이 뭡니까? 한강, 한성, 은하수 도시가 된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자, 백제는 또 그러나 번한 요거 읽어보면 참 논문은 아주 잘 나왔어요. 논문은 내 생각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라. 지금 우리가 이제 가야사죠. 그럼 가야가 무슨 뜻입니까? 가야가 내나 하늘이란 뜻이에요. 고려 가라, 가락 하늘이죠. 근데 그 리얼룸이 탈락됐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가야다 이거죠. 가야가 저기 있는 가야가 하늘이란 뜻입니다. 가야가 이제 하늘이란 뜻인데 거기에서 원래 어디 락자가 들어가 있다 이죠. 이 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낙읍. 중국 그 장강 중위에 낙읍이 있는데 거기서 나고. 자, 탐나. 탐나는 역시 당군 탱그리에서 나온 말이다. 하늘이란 뜻입니다. 탐나가 탱그리라고 하면 이해됩니까? 요거 이제 제주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이야기인데 탐나가 탱그리에서 나왔다. 탱그리, 탱리, 탕리, 고량부 있네. 고량부가 모두 뭡니까? 고려, 양맥, 부의 출신이다. 그 뜻입니다. 그 세 사람이 정고려하고 양맥하고 부에서 나왔다고 해서 고량부다 합니다. 물론 양자가 이제 어질 양자로 원래 썼다 하는데 내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라에서 양자로 하성을 했는데 자, 이번 연구에서 또 특징적인 거. 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왜가 그 안 좋은 뜻을 보죠. 그 지금 다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이번에 연구해 보니까 내가 얘를 파자를 해보니까 인화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배를 심어 수확을 하여 여성과 결혼한다. 상당히 좋은 뜻이다 이죠. 왜 살면은 그 사실은 좀 땅이 척박하고 갈대밭이다 말입니다. 배를 심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여자와 결혼하는 거 이게 꿈이다 말입니다. 와죠 다이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라고 이름을 썼다 합니다. 근데 그 왜가 이제 자꾸 이제 후대를 갈수록 왜도 그 자기 뜻을 잊어버렸고 주위에서 하도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건데 실제 좋은 뜻입니다. 그럼 어쨌든 야마토가 무슨 뜻입니까? 이왕 야마토도 한번 하고 갑시다. 야마토라는 건 뭐냐면 보통 야마를 일본 사람들이 산으로 해석해가지고 무슨 산기슭이다, 뭐 산에서 뭐 사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뜻으로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들 뭐가 있습니까? 또 야마가 있잖아요. 야마가 뭡니까? 산도 되고 뭐가 됩니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야마토라는 것은 머리토다 이게 머리토. 토가 뭡니까? 한이다 이죠. 그러면은 머리토가 뭡니까? 마한이라는 뜻입니다. 마한의 마자에서 머리가 나오면은 그게 뭡니까? 마리깐. 또 뭡니까? 또 뭐죠? 마리깐 말고 막리지 그 뜻입니다. 그게 뭐 마하가. 그러면 그게 일본어로 마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우리는 마한이다 했을 때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야마토다. 머리 한이다. 머리왕이다 이죠. 머리왕. 마리깐이다 이죠. 그러면은 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한은 산이 되고 산은 단이 되고 단은 탄이 되고 탄이 돼서 니은이 빠지면 어떻습니까? 야마토가 된다 이죠. 그게 마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의 야마토 사람들은 어디서 건너갔단 말입니까? 마한에서 건너갔다. 대개 그 마지막 마한이 어디 있었냐면은 영산강, 나주 거기에 있던 분들이 건너가서 야마토를 국을 건국하고 우리는 야마토다. 마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시다. 자, 일신강충, 성통강명, 제세리와 홍익인가. 그래서 성천을 한다 이거죠. 여기에 16자경입니다. 자, 16자경은 어디에 있죠? 이거 봤습니까? 이게 구자인데 이건 내 돈 주고 내가 샀어요. 내 돈 내산. 16자경.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천부경 있죠. 요거는 81자고 요거는 16자니까 아무래도 81자가 좀 비싸겠죠. 요 16자경에 따라서 고대 천신교가
성통 공안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했고, 이건 이제 고려전에 그 추모왕, 천지자 추모왕이 신인이다. 제왕기에는 당군이 입아사달 산 위신이 됐다 이죠. 이건 이제 천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삼국유사하고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인 동명성제. 삼국유사에는 동명봉기를 이용해서 시조 동명성제 성고시 휘 주몽이라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 전통이 완전히 바뀌었다 합니다. 천재자에서 뭐로 왔다 말입니까? 성인으로 왔다 말입니다. 뭐 왔다 해가지고 뭐 달리 뜻이 더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뜻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성인은 유교, 불교, 도교에서 다 받드는 이름이다 이죠. 그러면은 하늘이 왜 하늘이냐? 우리가 왜 하늘이라고 부릅니까? 경을 한번 봅시다. 옴 마니 밤에 훔. 옴이 최초의 모음이죠. 훔이 최초의 자음이다 이죠. 그다음에 시 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직이 금지 운이 대강.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울주 있잖아요. 훔치 태울천 상흥군 훔치 치야 도래 훔리 함리 사파 하 뭡니까? 훔과 하로 끝났죠. 하나는 음이 막는 음이고 훔 막잖아요. 하 하면 열잖아요. 열고 닫음으로써 몸에 진동을 느낀다 이죠. 이 발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 사바 하 아에서 시작해서 하로 끝났단 말입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천신교 경영의 미래 향방. 태초에 천신교가 있었는데 천신교가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우리가 그 개성해야 될 점도 무수히 많지만은 그러나 200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자료가 축적이 돼가지고 천신교에 대한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제 이 천신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그 장단점, 단점이 대단히 죄송합니다. 천신교 아직도 뭐 활발하죠. 서구 기독교가 그 천신교예요 지금. 그리고 또 그 이슬람교, 또 요새 그 인도 회교, 그 일본 천황제, 그 신도, 그 다 천신교인데 천신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해를 해주십사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지나간 황국 1만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새 황국 1만년을 기념하면서 내 특강은 올해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